안녕하세요. 도처평론하는 이건우입니다. 오늘은 한양문구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향 시민이면서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의 저자들을 모셔서 자담회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책 제목은 우리 시대의 화두 능력주의를 탐구하다. 모두 10분이 쓰셨는데요. 오늘은 3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자기소개까지만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여현숙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요 공부 모임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 시대의 화두 능력주의를 탐구하다를 주제로 100시간 동안 25주 동안 공부를 같이 하고 글을 한 편 쓰게 된 여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정원 선생님 이미 아까 본인 소개를 하셨어요. 시인이라고. 좀 길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인이자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대의 화두 능력주의를 탐구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한성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한양문고를 오고 가는 그냥 시민인데요. 그래서 이 글쓰기 모임 때문에 능력주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배우게 된, 그래서 글도 쓰게 된 한성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마스크 없이 얘기하면 더 좋은데 또 한 미모들을 하셔서 네, 마스크 없이 하면 좋은데 좀 불편하겠지만 저희들이 좀 마스크를 쓰고 자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되고 있는 우리 시대 화두 능력주의를 탐구하다는 것은 한양문구에서 2021년 생활문화시설 입문 프로그램을 따와 갖고 우리 고향 시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그걸 보시고 참여하신 분들이 100시간의 수업 끝에 그 결과물을 묶어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수업이 가능하겠냐, 이게 100시간에 이르르고 그리고 또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100시간을 꼭 채워야 되는 프로그램이어 갖고 사실은 이게 2시간씩 나눠서 해도 되고 4시간을 잇따라 해도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일반 강의라든지 독서 관련이면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는데 글쓰기 때문에 4시간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아냐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저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사전 준비를 잘해서 이 저자들이 어떻게 책을 쓰는지 잘 아나 하실 텐데 미리 일단 말씀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획을 하면서 공지할 때까지도 과연 뭐일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게 이제 4시간을 평일에 시간을 낼 수는 없고 저녁에도 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일요일인데 그래도 모이셨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루트로 이런 정보를 아시게 됐고 한양문구가 이런 그 글쓰기를 100시간 동안 하는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셨는지 먼저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여현숙 선생님부터 하셔야, 물론 이렇게 계속 이런 수준으로 가면 재미없고 왔다 갔다 하셔야 재밌습니다. 예. 저도 진짜 우연히 그냥 알게 됐고요. 그 이제 한 해 한 해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뭔가 좀 알맹이 있는 걸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좀 잘 쓰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그냥 특별히 쓸 게 있거나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 있지 않으면 굳이 앉아서 글을 쓰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언뜻 이게 눈에 들어오면서 이거네. 역시 기다리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해서 그냥 무작정 신청을 했고요. 약간 망설이지 않은 건 아니었죠. 일요일 날 4시간이면 거의 하루를 다 쓰는 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요일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일요일을 접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살짝 망설이긴 했지만 망설이는 게 한 10%라면 90%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서 신청을 했고 이것이 어떤 인생의 전환점까지 됐다라고 과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이면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그 한양분고 홈페이지에서 아신 거예요? 아니면 한양분고에서 보내주는? 아니, 한양공보에서 이런 걸 한다고 누군가 이제 아는 사람들 단톡방에 누군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올렸는데 네.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막상 신청한 사람들이 모인 날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안 와 있어서. 그래서 네. 왜냐면 그 단톡방이 거의 한 60명, 80명 이렇게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네, 네, 네. 그 안에 저만 왔다는 게 네.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신 분도 안 오신 그렇죠, 거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그렇게 역시 그 아이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더라도 남의 도움이 알려주는, 되는 그렇죠.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한테. 네. 예, 예.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순수하면 재미없으니까 한성수 선생님은 어떻게 또, 예. 저는 한양문고를 그냥 수시로 이 블로그나 이 카톡 그 채널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계속 올라오는데 좀 이렇게 제가 정말 바로 이렇게 신청하게 됐던 이유는 선생님이 네. 강의자였기 때문인데 아, 이것도 갑자기 또 제가 선생님이 강의자인데 선생님이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첨삭을 해주신다고 써 예,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강의 전에도 이제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글을 쓰는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서 몇 번 이렇게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비쌌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 이게 정말 무료여서 정말 무료인데 4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망설임 없이 만약에 거기서 저희가 잘렸으면 한양문고에 전화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이게 강의자가 이건우 선생님이셔서 그냥 바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이 정도면 역시 이 정도면 뭐 제가 끝나고 네. 출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미 짜고 치는 땡땡땡 같은 느낌이. 아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게 글쓰기는 첨삭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강의자와 수강생이 정서적인 일치를 보이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상호 신뢰가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쟤들 왜 저래 짜고 치는 고수들이 하시겠지만 또 이제 그런가요? 글쓰기를 지도하신 선생님들은 보신다면 그렇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예. 우리 또 이정훈 선생님이 시인이시기도 한데 네, 시 네. 쓰기도 만만치 않은데 또 이 산문 쓰기에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대한문인협회와 한국다선 문인협회를 통해서 시인 등단을 하고 이제 올해 이제 2021년 2년 예민년을 맞이하여서 제가 이제 시인 등단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물론 여기 이제 카톡 친구를 신청했습니다. 한양문고. 그래서 또한 저는 한양문고 여기 소피북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네, 네. 그게 5년 정도 됐는데요. 한양문고에서 여러 가지 독서 모임이 있는데 저는 소피북 그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시인이지만 조금 긴 글이나 산문적인 글을 한번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이번에 글쓰기 강좌를 통해서 3가지 글쓰기 유형을 배웠는데요.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목록 중심형, 그다음에 비교형, 에피소드형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또 이건우 선생님께서 쓴 글쓰기 책이 있어서 그 강의를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글쓰기 유형은 상당히 많은데 이건우 선생님께서 3가지 유형을 잘 압축하시고 또 첨삭을 같이 학생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교류하다가 보니까 또 저에 대한 그 글쓰기 능력이나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뭐 그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건 대단히 그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글쓰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사람한테 딱 한마디만 하시면 글쓰기 선생은 무너져요. 야, 너는 잘 쓰냐? 네. 어서 감히 지적질이야.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아주 그냥 끝장나는 건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왜 함께 글쓰기를 공부하냐 이 얘기를 또 같이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주제가 능력주의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처럼 책 많이 읽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약간 좀 지나간 주제이기도 해요. 중요한 책들이 이미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그리고 청년층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공정성이라는 것이 사실 능력주의하고 일치된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사회의 그 어떤 세대 갈등의 측면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 공정성이라는 문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능력주의라는 주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제가 기획하면서 되게 궁금했고 또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의지가 있으시더라도 이 주제가 내가 저걸 왜 공부해야 되지? 굳이 일요일날 4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양 시민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100시간을 해낸 거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이런 능력주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지적인 탐구심 이런 게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막상 공부하기 전에 이 능력주의에 대한 주제는 잘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또 공부하시면서 능력주의에 대해서 뭘 느끼셨는지 좀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성숙 선생님부터 먼저 어떻게 뭐 책 많이 읽으시니까 능력주의에 대한 주제는 좀 잘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 이 나와 있었던 책 목록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이어서 이게 하기는 했지만 책 목록을 봤을 때 내가 이 책은 나 혼자서는 절대 읽지 않겠다. 하지만 이 강의를 하면 읽는 어떤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읽을 기회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좋았던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절대 읽어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어떤 사회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주의를 저는 이거를 배우기 전에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다수를 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반 개인은 별로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진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에 대한 호기심과 책에 대한 관심이었지 능력주의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별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이런 나의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 어떤 전환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강좌였던 거겠죠. 좀 이렇게 뭐 말씀하시니까 마치 제가 뭐 이 책을 다 강의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막 머리에 딱 이해도록 했다고 착각하실 텐데 그게 절대 아니고 선생님들도 무섭게 공부하셨습니다. 이 책이 결정되면 각 챕터별로 선생님들이 요약문화 작성하시고 느낀 바를 또 글로 썼고 그걸 또 발표를 하셨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대면 강의를 하다가 코로나가 좀 기승을 부려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그 성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왜 내가 안 하면 다른 분들이 이 공부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발적으로 이 책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정말 뭐 바쁘고 이렇게 어려움도 많을 텐데 그리고 사실 읽기 급급하지 그걸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 느낀 바를 글로 쓰기 어렵지 않은데 그 일련의 과정을 아주 잘 또 해오셨고 사실 그런 면에서 또 크게 성장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기보다 물론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거나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주체적으로 함께 해냈다. 이건 또 굉장히 반드시 우리가 또 밝혀놓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하다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말라니까 이종원 선생님 자꾸 마지막에 말씀하시게 돼서 지금 이번에는 순서대로 꼭 역순으로 두 번째로 이종원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능력주의 탐구하다 우리 시대에 하도 진짜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이제 올해 2022년이 됐지만은 계속 화두가 되는 주제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저도 많은 책을 또 권유해 주신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 마이크 샌델 교수 공정하다는 착각과 또 우리 사회에 지금 20대 청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그런 책도 같이 읽으면서 이 책은 오찬호 교수가 쓴 책인데 저도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요즘에 20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한 청년들의 그런 힘든 점 아니면 고된 어떤 삶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잘 알게 됐는데 먼저는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또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기 책에 서술한 글을 한 몇 주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고된 노력과 정당한 자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학생들은 일관성을 갖고 자신의 노력 덕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은 성공은 재능과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운에서 온다고 언급한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린 글을 여러 글을 좀 많이 썼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요즘 대두되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간단하게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네네. 이 샌델 교수가 한국에 수제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네네. 오늘 책을 저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글로 써서 시민과 네네. 공유하고자 하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뭐 능력주의라는 게 상당히 그 이론적으로 비판해서 특히 설득하기가 되게 공감을 사기가 어려운 주제이거든요. 네, 신분제를 깨고 이렇게 근대 사회가 발전한 데는 능력주의적인 사회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 우리가 대단히 걱정하는 게 좀 능력이 세습되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이걸 깨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너의 능력이 너의 노력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당 부분에서 운으로 결정된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샌델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공화주의적인 겸손이 필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겸손의 미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사실 우리 사회가 이거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연수 선생님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굳이 본인이 직업을 밝히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계시기 때문에 각별히 능력주의 주제가 그 공부하기 전과 공부하신 이유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네. 요번 기회에 뭐 직업을 까셔도 아니 뭐 이미 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같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인데요. 선생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요 강의를 신청할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선후관계는 이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학생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랑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선생님 능력주의가 파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나 저거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마침 저걸 쳐주네 해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바로 이제 강의가 들어가서 능력주의 관련된 책을 한 4-5권 정도 읽으면서 저도 이제 막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실은 아이들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능력주의가 문제다 또는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 때문에 불평등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문제야? 뭐 공부 잘하는 애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당연하지. 공부 안 했으니까 지가 원하는 대학 못 간 거지. 이렇게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기회로 공부하게 되어서 그렇지 않아. 부당하게 대우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20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그 눈에 너무 극명히 보이니까요. 부모님이 굉장히 교양 있으시고 뭐 유복하고 따뜻한 가정이고 부모님도 역시 스마트하시고 그런 아이가 그런 집에 이제 아이가 또 역시 그 비슷한 아이가 또 대학을 잘 가고 그 아이 또한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져 또 잘 살고 이런 모습이 뭐 계속 반복되는 거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현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예, 한 명이라도 더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게 아니야라고 알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저희가 능력주의를 공부하면서 능력주의의 폐해를 잘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러니네요.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치고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왜 BTS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BTS가 능력이 있으니까 역시 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많은 부분에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능력주의가 문제라는 것을 아는 능력을 저희가 장착했다면 네네.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지 않을까. 아, 선생님 이미 선언을 끼치셨다며 학교에서 대단합니다. 이미 실천을 하셨어요. 네, 네. 그 사례도 강연? 한번. 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공부한 게 있으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학년말에 학교마다 대체로 이제 강연자들을 모셔다가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마침 제가 또 그 부서를 맡게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능력주의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신 선생님 밝혀도 되겠죠? 네네네. 네. 박건희 선생님이 이제 모셔서 강의해 주십사 의뢰를 드렸고 흔쾌히 해주셨고 그냥 한 번에 강의를 아이들이 모두 다 듣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강의 하나에 불과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사전에 이제 능력주의 그 마이클 샌델 교수 강의 유튜브에서 한 15분 정도 수업 시간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짝수지 만들어서 그려가지고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 이제 토론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팽팽하게 맞섰어요. 능력주의가 왜 문제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이룬 성과들을 자기가 누리는데 그게 왜 문제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다. 그 능력 또한 나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고 우리 집이 오늘 그렇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서로 굉장히 교실 안에서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리를 갖고 그 위에 이제 박건희 선생님 강의를 듣고 또 학생들 질문하고 싶은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그 중에 몇 명은 계속 너무 궁금해하니까 박건희 선생님이 메일 주소를 알려주겠으니 더 질문하고 싶은 네. 학생들은 질문을 해라 네. 하셔가지고 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업할 때 거의 말미에 박건희 선생이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이 나와서 저희 프로그램에는 없었는데 선생님들도 자발적으로 읽으시고 이제 그랬던 책이고요.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네, 선생님 말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 네, 네. 그러면 그 아이들 그 수업했을 때 정말 인상 깊어 저런 질문이 애들한테서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게 있었나요? 봐요, 우리가 같이 아, 수업하면서 그렇구나. 한성주 선생님이 네. 아나운서 기질이 있다. 그렇죠. 네. 지금 벌써 진행도 하시잖아. 아니, 좀 정확한 궁금한 질문. 겁니다. 아니야. 진행이 아니고 요번에 궁금한 아주 거예요. 글 쓰는 소질과 아나운서 소질을 그리고- 다 발견하셨어. 타고난 저만의 소질을 개발해야 되니까요. 민족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대답을 아니, 그냥 해주셔야 궁금해서.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제가 원래도 기억력이 깜빡깜빡했는데 이 50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정말 모든 기억이 혼재돼가지고 네.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라게. 그래서 네. 학생들한테 강의하기 전에 그 이제 코드를 이렇게 공고로 알려주고 질문 학생은 질문을 미리 해라라고 했었더니 이제 다 올려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 질문들을 올린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박건희 선생님 오셨을 때 줌으로 강의를 하셨지만 줌상에서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이. 근데 굉장히 정말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이 나와가지고 와, 애들이 정말 그 수업 시간에 미리 토론하고 고민하고 했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저렇게 깊이 있는 질문을 네, 네. 하고 허걱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죠. 네, 뭐 제가 대화를 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그 나이 되면 얘기하다가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물어본다고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집에 가서 불현듯.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단톡방에 예, 능력주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가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반성하게 하고 능력 없은 사람들이 불성실하거나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만나고 있는 비참함, 세계의 비참함이 그 개인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의 원인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런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포획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는데 그 시야를 바꾸도록 가치관을 바꾸도록 유도하고 있어서요. 사실은 대단히 저항을 일으키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떤 답을 유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들이 함께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또 오늘의 수용하고 있는 가치관 그것과 저항을 일으키면서 좀 공부하시길 바랬고 또 그리고 이미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할지라도 감정적 선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좀 더 정밀한 논리적이고 또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능력주의를 비판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공부를 같이 했는데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획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책들을 잘 수용하셨고 또 주체적으로 잘 소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독서인으로 책을 읽을 때 낱낱이 책을 읽는데 주제별로 읽는 책이 또 굉장히 깊이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독서 모임을 하시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주제로 책을 함께 읽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것도 좋은 또 경험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글쓰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뭐 어떠셨나요? 이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글쓰기라는 건 어떠한 느낌이셨는지 우리 또 영현숙 선생님이 먼저 한번 우리 이종원 선생님이야 시인이니까 이건 맨 네. 마지막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전에 많이 얘기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자니 네. 좀 뭔가 멋쩍지만 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인생의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알맹이가 좀 남을 수 있는 이제 생활을 좀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싹트고 있을 때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글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그래 뭐 쓰고 싶어 해서 앉는다 하더라도 그때 깜짝 놀란 게 내가 이렇게 쓸 게 없나? 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나만 읽고 끝낼 게 아니라 남들도 읽는 글을 쓰고 싶긴 한데 남이 읽을 만한 가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뭘 써야 되나? 쓰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했는데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글을 잘 쓰고 글을 제대로 쓰고 좀 가치 있는 글을 쓰려면 많이 읽어야겠구나. 그리고 네. 결국은 읽고 나서 또 나만 가질 게 아니라 같이 나누려면 좀 써야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읽는 것도 쓰기를 위해서 또 쓰는 것은 읽기 위해서 뭐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게 또 뭔가 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좀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남은 삶이 직장 생활은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게 되면 이제 무한대의 시간이 널릴 텐데 그 시간을 뭔가 공허함이 아니라 알참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게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우리가 글쓰기라는 게 나는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 일정한 시간을 공을 들여서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셨고 그 결과물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좀 그런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수 선생님, 네. 글쓰기라는 게 본인한테는 어땠어요? 만만해 보였습니까? 두려운 아니, 거였습니까? 절대 만만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굉장히 생각들이 많이 떠다녀서 그걸 이제 글로 써보자 해서 이렇게 딱 앉으면 이게 너무 초등학생 같은 글쓰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는 되게 어른스럽고 내가 어떤 자각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쓰다 보면 너무 한풀이가 되고
감정을 쏟아붓는 글도 남에게 어떤 읽히는 글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읽어도 아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딱 이렇게 덮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도 그렇게 많이 안 쓰게 되고, 그러니까 글쓰기 자체가 좀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거기서 거의 정말로 제가 여기에서 이 후기에서도 썼듯이 정말 한 달랑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쓰지 못했다. 그거를 나중에 깨달았죠. 근데 책을, 그리고 여기 시인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책을 이게 그동안 많이 읽었다고는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 책 내용을 정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책 속에서 되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문장 자체가 굉장히 내 마음을 잘 표현한다. 아, 네. 그런 문장이나 단어나 그런 거를 쓰기는 했지만 그걸 하나로 엮어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굉장히 멋부리는 문장을 썼지 남에게 설득이 가능한 그런 글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런 문장, 이 문장 멋있는데 그렇게 혼자 멋만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글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자아도취?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글 자체는 정말 여기서 처음 써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정원 선생님은 그 직업이 따로 있으신데 시를 쓰고자 했던 것도 좀 먼저 말씀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제 질문을 답변해 주시면. 저는 지금 현재 직업은 요즘 말로 본캐라고 하는데, 물리치료사로 한 20년간 병원에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요양병원이나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여러 군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제가 시인으로도 지금 이제 3년째 이제 글을 쓰면서 쓰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글쓰기를 배우면서 가장 제가 많이 얻었던 거는 목록 중심으로 글을 이제 쓰는 연습을 이제는 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한 게 처음에는 이제 A4 한 장으로 쓰기, 모든 보고서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획자나 아니면 직장에서 A4 한 장으로 요약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한 $5락으로 해서 한 A4 한 장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한 $8에서 $10락으로 해서 A4 2장. 솔직히 이제 글을 쓰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칼럼이나 그런 걸 쓸 때도 A4 한 장을 꽉꽉 채우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가장 또 강조하셨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목록으로 해서 그 처음에 도입부와 또 본론을 잘 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결론을 딱딱 이렇게 목록별로 이렇게 나열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쉽게 말해서 이제 기승전결이 상당히 부드럽고, 또한 이제 저도 시를 처음에 쓸 때는 앞뒤 단락을 이렇게 연관 있게 쓰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도 좀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이게 앞뒤 문장을 계속 연이어서 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또한 또 첫 부분 주제 도입부를 잘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본론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잘 이렇게 써서 마지막에 또 결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앞뒤 문장이 잘 연이어서 잘 이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글쓰기를 배우면서, 이거는 선생님께서 또한 이제
아주 좋은 첨삭을 통해서 또 지도를 해 주셔서 상당히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제 영업 비밀이 다 공개됐습니다. 네. 수업에 가장 저희가 중요한 전반부가 거를, 네. 또 전반부가 이제 네네. 글쓰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네네. 이제 주제 도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편의 글쓰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의했던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의외로 오랫동안 글쓰기 강의를 그러니까 제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글쓰기가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으니까요.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교 강의할 때도 어쨌든 글쓰기 강의가 있으면 글쓰기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제가 찾은 방법이 있고 저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일관되게 그걸 적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하면 다 쓸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의 일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금 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면 그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얘기는 건너뛰고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이 프로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글을 쓰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 책을 한 권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돼요. 이것저것 합의하지 마시고 하나의 방법으로 계속 해보시는 게 실력을 키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오리무중이 돼서 실력을 키우시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만 좀 힌트로 드리고 글쓰기에서 강사가 가장 곤혹스럽고 실제로 강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돈으로 그 노력을 절대 환원할 수 없는 게 첨삭이거든요. 강의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에너지도 엄청 많이 소모되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첨삭의 결과를 그 수강자가 수용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트러블이 반드시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끝까지 못 듣는 분들이 생기죠. 선생님들이 아마 저 처음에 보신 인상이 굉장히 냉정한 인간이에요. 지금은 거의 푼수라는 걸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마 10회 강좌까지는 아마 거의 아마 그 냉혈한 뭐 별로 반응도 없고 뭐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일관되게 가는 인간 이런 느낌이 강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야만이 감정 소모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게 이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첨삭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저도 모르는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우리 한선숙 선생님부터. 저는 제가 약간 형광등 기질이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모르는 거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부끄럽지가 않은데 좀 어렸을 때는 모르면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그때 바로 이해가 안 되는 좀 약간 머리가 굉장히 반듯하게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왜 여고 시절은 안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아예 그러니까는 질문을 안 하게 되는 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나이 때문에 약간 많이 중화되고 얼굴에 약간 천연피가 깔리더라고요. 네. 근데 맨 처음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저는 선생님이 딱 글을 제가 쓴 글을 딱 읽고 이게 뭔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뭐야 나는 내가 제대로 썼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는 제대로 썼어라고 하고 그냥 덮어버렸을 텐데 이제 손을 들고 얘기하죠. 저 진짜 이해 안 된다. 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럴 때 선생님이 남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나머지 공부 출신이십니다. 남아서 이렇게 네. 나와서 이렇게 이거 여기는 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집에 가서는 잘 바로 파악이 안 됐고 한 1, 2주 정도 지나서 다시 보니까 아 내가 뭐가 여기가 뭐를 잘못했구나라는 게 눈에 좀 보였고 그게 또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예전에 쓴 거를 다시 보니까 아 그럼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했는데 근데 좀 감사하게도 이건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제가 좀 상처받았던 게 뭐냐면 이게 뭔가를 지적을 할 때 왜 이걸 못 알아들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데 되게 친절하게
나름 네, 친절하십니다. 나름 친절하게. 나름이죠, 나름. 네, 네, 나름. 대단히 친절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아니 참석하는 게 왜냐하면 엄청 스트레스고 순간적 질문에 답변하는 게 상당히 그래서 제가 늘 답변 드릴 때 제가 천재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한데 글쓰기의 결과물은 거기에 늘 개별적 질문에 응대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아니 그냥 나름 친절하게 대해도 그거를 나름 이렇게 요 정도는 괜찮아라고 받아들일 만큼 나이가 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수강생의 네.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좀 조금씩 바꾸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글쓰기라는 게 어떤 정말 몇 달 동안에 하나를 써내기는 했지만 획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예. 제가 같은 실수를 굉장히 계속 반복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그건 수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일 텐데 화내지 않고 너 왜 아직도 이거 못 알아들어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속된 말로 하면 저는 이제 뭐 국문과를 나왔고 제가 다녔던 학교가 상당히 문인들이 많은 학교였는데 예, 그런 분위기 속에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왜냐면 속된 말로 하면 저는 찌질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절대 각광받았던 학생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던 사람이 안 쓰던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노력은 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제가 술만 먹었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그건 아니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들어갔을 때 이제 찌질이지만 제가 나왔을 때는 사회생활 할 때는 저도 나름의 도서평론가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주로 글을 쓰는 일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글쓰기라는 것은 일정하게 교양 수준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말을, 그러니까 외국인을 제가 가르치면 이런 자신을 못 하죠. 예. 근데 일정하게 교양 수준이 있고 우리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일정한 기간에 그 연단을 겪어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이 대단하시다는 게 이 100시간의 이 시간은 정말 저는 제가 이 기획할 때부터 많이 의심하고 한 그 기간이었는데 끝까지 해내셨다는 게 정말 그 발전에 큰 힘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일정한 시간이. 근데 그거는 적은 시간이 아닌 거죠. 긴 시간인 거죠. 근데 그거를 과연 일반 시민으로서 이겨낼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대단하게 이겨내신 거예요. 그건 제 공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간절함이죠. 그러니까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 의견을 세상하게 당당하게 밝히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으셨던 거죠. 저는 그 의지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여튼간에 또 우리 여은수 선생님은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충격적인 게 있을 수 있어서 그걸 다시 공개하셔도 되고. 네. 저는 전혀 기억에도 안 나는데.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갖고. 선생님이 그게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여기저기 치인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래도 일정 정도 대우받고 살아왔던지라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여튼 지적질이죠, 지적질. 네, 그렇죠. 좋은 소리 아닌 소리 들으면 이건 뭐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글을 써오라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쓸 말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 쥐어짜다 보니 이것저것 갖다 붙이게 되고 거의 뭐 짬뽕이 됐죠, 그냥. 그랬는데 막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보시더니 난감한 한숨을 쉬시면서 선생님, 그때 제가 직업을 안 밝혔을 때인데 선생님 제가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더니 이거 그냥 팍팍 찢어버려야 될지 막 이러시는데 그때 그 멘탈이 나가가지고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지 멘탈 나가 있다가 과장 왜구를 합니다. 제가 왜 찢어버린단 말까지 했을까요? 그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세요? 이거 봐. 야, 이거 과장 왜곡. 야, 이 억울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기억이 뉴스. 이렇게 왜곡돼서 주입되신 거 아니에요? 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저희 수업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다수에 의해 소수가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는 이 현실
저희 수업에 다른 여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 진실이겠죠. 2차 모임 했을 때 그러네요. 그때 그 다른 분들이 다 맞아요. 기억 안 나는데 할 때 그분만이 저 기억해요 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럼 저 진실인 등 걸로. 뒤에서 총을 쏘셨군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 이제 그냥 관둬야 되겠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 글을 찢어버리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으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럴 수 있지 멘탈을 키워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는 좀 대충 쓰지 말고 잘 써야 되겠다. 씨 이래가지고 열심히 썼습니다. 저희가 지가 뭔데 내 글을 함부로 내가 뽐때를 보여주겠다. 적어도 욕은 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후기에도 썼었는데 사실 금요일까지 정말 혼이 쏙 빠지게 너무나 바빠요. 직장 생활이. 거의 집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10시까지 제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분 단위로 저녁 몇 시까지 먹어야 돼? 몇 시까지 씻어야 돼? 그리고 그다음부터 수업 준비를 해야 돼? 그다음부터 다시 밀린 일을 해야 돼? 사실 주중에 금요일까지 10시, 11시 이전까지는 제 시간 없이 내내 일만 하다가 겨우 맞이한 주말에 이게 웬 날벼락 또 일요일에 얼마나 깊을까요? 그것도 제 발로 찾아가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수업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또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매일 또 붙잡고 있다가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 그 불타는 불금에 토요일 새벽까지 글을 쓰고 있으면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무슨 부경을 보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러면 뭐가 남나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재밌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뿌듯하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은 다 우리 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그 수업이 재밌게끔 끌어가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들 제 발로 찾아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떡도 나오지 않는데 정말 로또도 아니고 그런데 쌤이 매 주마다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걸 계속 던져주시니까 다들 홀린 것처럼 제 발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깔때기를 다시 이쪽으로 시컨 죽여놓고 이제 살리시고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다시 살리는. 좀 더 끊어놓으시고 아니 나 수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원 선생님 네. 네. 첨삭 과정에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이제 시를 저도 이제 초창기 때 쓸 때는 제가 쓴 글이 되게 가장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저를 또 지도하시는 이제 시인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거는 글이 앞뒤가 안 맞고 또 맞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찢어버려라 그런 말을 또 실제로 하셨고 또 그와 비슷한 저는 안 했어요 선생님. 네. 찢어버리란 말. 계속 부인하신데 저한테는 안 증인이 있어요 했습니다. 증인이. 다행히 저한테 안 했는데 또 이게 저도 이제 직업은 물리치료사지만 또 시인으로 또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저도 글쓰기 강좌를 통해서 가장 또 감명받게 느낀 게 한 가지는 또 내가 아무리 잘 쓴 글도 앞뒤 문맥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지워버려라 그런 말을 이제 또 강좌 때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 없는 말을 또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은 또 선생님들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앞뒤 문장을 진짜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글쓰기를 통해서 또한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거를 통해서 또 같이 서론에다가 또 같이 글을 썼는데요. 진짜 그 동화적인 분위기에서 진짜 오징어 게임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문 칼럼이나 여러 글을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이 나타나는 진짜 능력주의 계급 사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저는 또 글을 써서 또 좋은 책을 또 만들게 됐는데요.
네, 참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우리 시대의 화두 능력주를 탐구하다가 한양문고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이게 비매품입니다. 좀 그게 아쉬운데 사실은 선생님들 이야기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고 또 제가 고양신문에 칼럼 쓴 걸 또 페이스북에 올려갖고 네, 네, 네. 주변에 그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저한테 프로그램하고 이 결과물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책자는 이게 제안부스로 찍어서 PDF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네, 네, 네. 그럴 때 특히 제 이제 후배가 제 모기에서 강의하는데 요 3월에 학기부터 이 능력주의로 이 수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죠. 너는 실패할 거다. 이게 고양 시민이나 가능한 거지. 네, 네, 네. 그 자발성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이 주제를 이렇게 끈질기게 공부할 리가 없다. 그래서 약간 좀 기를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결과물을 이렇게 공유하는 즐거움이기도 하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의 어떤 그 일련의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 대학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저는 거꾸로 대학에서는 안 이루어질 거다. 지금의 대학의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런 게 더 활성화돼야 된다. 시민사회라는 영역에서는 청소년도 들어올 수 있고 대학생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넓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말하자면 죄송하지만 A4 용지 한 장도 제대로 못 쓴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들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A4 용지 2장, 특히 이제 석장 주로 이렇게 결과물을 내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제출 직전 내가 2장이나 석장을 다 쓰고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우리 이정원 선생님부터. 네. 저는 솔직히 이제 한 2주 정도를 고민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이건호 선생님께서 계속 쓰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 한번 드렸는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준비가 또 안 됐어요. 그냥 사실 생업도 바쁜 그렇죠. 와중이라. 그래서 네, 네. 마지막 한 이틀 정도 남겼을 때 그동안에 생활하면서 또한 내가 쓰고 싶은 주제라든지 글을 계속 생각하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을 또 토대로 잘 정리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진짜 마침표를 딱 찍었을 때 상당히 통쾌한 쾌감. 또한 이제 저도 시를 쓰다 보니까는 이게 창조적인 시도 그렇지만 어떤 글도 내 안에 잠재적인 면을 다시 끄집어내서 쓰는 거라서 어떤 하나의 창조적인 어떤 작업인데 거기에 대한 카타르시스. 네. 그래서 그런 진짜 누구나 다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같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나도 이제는 A4 2장, 3장 글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저는 받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제가 장난삼아 첨삭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직업병. 근데 맞나? 나중에 네, 확인해봐. 내가 지적한 게 맞나? 갑자기 생각나. 이때 한번 농 쳐야겠다. 농 좀 한번 쳐야겠다 해서 첨삭했는데 첨삭하고 틀릴 때가 제일 망신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데요? 그러니까 네. 아이고 정신이 번쩍 드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여현숙 선생님. 네, 저는 아까 다시 한번 최종적인 마침표. 선생님께 크게 지적당하고 멘탈이 한번 나간 이후로 그거 계속 말씀하시네. 청취에 한이 됐네. 앞으로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아니 제가 술을 얼마큼 더 사드려야 그 한이 씻어질라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절치부심 잘 써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썼더니 그때부터 굉장히 후하게 잘 썼다고 번번이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잘 써서 잘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생님이 중간에 선생님들 저한테 칭찬받아서 뭐 하십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진짜 칭찬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칭찬 받으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앞으로 칭찬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아파트 하나 당첨된 것 같은 그 정도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매회 거듭되면서 진짜 잘 썼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했는데 반복되니까 진짜 잘 썼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기뻤고요. 그 성취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기에도 짤막하게 썼던 것처럼
그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차 올라오는데 그것이 뭐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밀물의 파도가 어느 순간 훅 들어와서 이만큼 차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어떤 충족감 이런 것이 충만해가지고 거의 은혜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첨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이제 해봐서 알잖아요. 학교에서. 진짜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거의 이게 토하기 직전이라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야 되는 작업이고 한데 매 수업마다 지적해 주시는 거 사람들이 매 수업 틀리잖아요. 근데 그걸 매번 지적해 주시는 그 끈질김에 놀라운 그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선생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너무 선생님의 너무 어떤 고마워요. 열정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이 25주 프로젝트는 아마 절반쯤에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공로와 감사를 선생님께 드립니다. 네, 역시 이런 외교적 발언에는 별로 감정이 없습니다. 진심인데 진심이 전혀 진심이 안 느껴지는. 앞에 너무 세게 깠던가요 제가? 정신이 제가 천추한이 됐어. 그럼 선생님 1대1 미니한 걸로. 이제 한성수 선생님, 예. 저는 이제 에세이 글쓰기는 제가 어떤 제 생활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에세이 글쓰기에 이거는 에세이 글쓰기가 아니었으니까 어떤 주제를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주제에 대한 밑바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세이 글쓰기 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단락 하나에 뭐 5-6줄을 쓰는데 너무 많은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락을 선생님이 이 단락 지우세요. 그러는데 내가 그 단락 하나를 쓰기 위해서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그건 안 돼. 그럴 수 없어. 자료를 얼마나 찾았는데 네. 이게 너무 아깝다. 네.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뭔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막 끼워 넣었는데 선생님이 과감하게 막 다 지워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고 나니까 만족감도 있었지만 이거 하나를 쓰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다들 그러셨지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 하나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거 하나를 완성했는데 정말 저는 저자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책 하나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맞습니다. 공부와 네. 그거를 축적을 했을까. 그러니까는 그들은 꼭 저희보다는 좀 더 쉽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응축이 돼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써야지 해서 막 이렇게 글이 떠다녀갖고 그렇게 쓰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책 하나 내는 게 이렇게 얇은 책도 이렇게 힘든데 책 하나 내는 게 너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앞으로 또 네, 좋은 책을 더 많이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다르게 보게 됐죠. 그래서 좀 예전에는 책을 그냥 재밌게 읽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도 예전에 좀 재미없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이 책을 쓰기 위해 뭔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했을 텐데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보게 되는 책에 좀 애정이 좀 더 생겼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네, 그렇죠. 게 있습니다. 예. 네. 그 써야 네. 쓰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또 또 이렇게 쓰는 그 습관이 들면 책을 읽을 때 내용만 보지 않고 어떻게 썼는지도 보죠. 예, 목차는 어떻게 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고 어떤 근거를 들어 설득하려고 했나. 사실은 더 쓰는 사람이 돼야 책을 더 깊이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읽어야 쓰게 되고 쓰면 또 읽어야 되고 이 아주 선순환의 구조에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독서운동이 실패한 게 읽자고만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맞아요. 성공하려면 쓰자가 돼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세상에 모두가 다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대에 글을 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올바른 의견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의견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충분하게 설명하고 전달을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 헛된 말로 관종,
세상이 주목만 받으려고 함부로 자극적인 글을 쓰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사실 우리의 지금 SNS라는 거는 관종이나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인데 글 쓰는 시민이 많이 늘어나려면 디지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잘 해소가 되는 거죠. 건강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유튜브 녹화 방송인데 제가 볼 때 우리 PD님이 전혀 어디 건들지 않고 그냥 내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들 역시 그거 웃고 저희 계세요.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방송 경력 면접자인데 쟤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아무런 질문지도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역시 또 걱정들을 하셨는데 제가 믿은 게 뭐냐면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글 쓰고 책 얘기하고 이럴 때 이미 선생님들이 단단해지셨기 때문에 내 경험을 기초로 했을 때 말씀 나누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근데 역시 선생님 대단들 하십니다. 100시간이라는 시간이 꼭 100시간이라는 것은 꼭 100시간이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두를 다 성장시키고 기본적인 실력을 단단하게 해준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래도 저자들이시니까 본인들이 쓰신 글 중에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한 거 한 달락씩만 너무 길면 또 지루해지실 테니까 한 달락 정도만. 갑자기요? 그럼요. 원래 이게 그냥 막 이게 요번 것만 이렇게 순서대로 여인수 선생님부터 순서대로 내 글 중에 한 달락 좀 공유하고 싶은 한 달락만 좀 읽어주십시오. 아, 이건 너무 놀라운데요? 이렇게 갑자기. 우리 한 달락. 한 달락. 한성수 선생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잘 읽으실 거니까. 그렇죠. 내가 실수해도 한성수 선생님이 이 코너를 살려줄 거다 믿고 편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들 아는 의자놀이가 있다. 놀이를 하는 사람은 10명인데 의자는 7 또는 8개만 있는 긴장한 상태로 노래하며 이때 노래는 부르고 있어도 부르는 게 아니다. 서로 눈치를 봐가며 눈치 본다고 뾰족할 수도 없는데 빙글빙글 돌다가 종을 댕댕 치기라도 하면 일제히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밀쳐대는 놀이. 의자놀이를 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다. 내가 밀리지 않으려면 남을 밀치는 수밖에. 그게 뭐라고 다들 긴장하고 과도하게 흥분하며 몰입하게 된다. 판이 거듭되며 놀이일 뿐인데도 밀쳐져서 기분이 묘하게 상한 사람 중 하나가 나 이거 안 해 선언하고 나도 안 할래 하며 둘이 나오고 기분만 나빠졌다 하면서 셋이 나와버리면 사람들은 놀이를 끝내거나 굳이 계속하려면 규칙이라도 바꾸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나 이거 안 해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닐까. 다들 세뇌된 욕망과 불안으로 대열의 흐름을 쫓아 의자를 찾느라 정신없을 때 미친 집값 어차피 없어 집 안 살래 할 사람, 대학 꼭 가야 해? 안 갈래 할 사람,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가 없어 학교 안 갈래 할 사람, 전체 학생의 10%만 학교에 안 가겠다고 선언해도 정부는 제도 교육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 물론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도 학교 안 보내겠다고 결심해야 가능하겠다. 그 10%가 변화를 일으키는 태풍의 눈이기에. 네, 조 선생님 이 글 읽으면서 봉준호의 혈국열차가 생각났어요. 맨 마지막에 열차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그 엄동설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아주 감동적인 대목이었고 또 선생님이 또 자녀 교육 그렇게 하셨어요. 뭐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이론적으로 저런 얘기 나도 이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아주 그쪽 실천하시는 분이어서 이게 참 그 글쓰기를 오래 하다 보면 별걸 다 알게 돼서 제가 사실 좀 약간 과묵한 면도 있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알게 된 그분의 개인사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선생님들 모두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글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지만 교사는 다 모자이크 하거든요. 그래야 또 왜냐하면 다음 글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선생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특히 이 대목은 봉준호한테 바치는 글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원 선생님. 네. 네, 저는 몇 가지 글을 썼는데 아주 이렇게 2단락 고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인정하는 능력주의는 공정해 보이지만 무한 경쟁 사회를 만들어 부작용을 초래한다.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 신화는 그동안 평등이 아닌 불평등을 생산해 왔다. 능력주의가 강화될수록 공정에 대한 환상은 불공정한 차별로 귀결되어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만 안겼다. 네. 얘기하고 예. 마지막 부분,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과 품위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 힘써야 한다. 우리 현실이 오징어 게임 같아서는 안 된다는 말에 모두 동의하지 않겠는가. 네, 선생님 아주 예, 네, 애쓰셨습니다. 예. 네, 네. 우리 한성수 선생님은 참 그 뭐죠? 그 고양시 도서관 센터에서 했던 무슨 대회 나가셨던 거잖아요. 네, 그, 네. 그 이름이 뭐였지? 비블리오 배틀. 그 책 이렇게 일본에서 했던 건데 책 한 권 선정해서 이 책이 왜 좋은지를 이렇게 네.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였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한번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 책에서 선생님 책을 네, 제 책을 소개했습니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책부터 시작하는 글쓰기 수업 해주셔서 네. 네. 제가 제 선생님께 링크 걸어주신 거 제 페이스에 올려서 이런 영광이 이런 복이 웬일이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거기서 네. 몇만 원짜리 상품을 타신 거죠? 5만 원권 5만 원권. 받았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선생님이 네. 네, 아나운서 기질이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시민 아나운서로 좀 활동하셨으면 네. 선생님 인상 깊은 구절 하나 한 대만 좀 읽어주십시오. 예. 저는 아이 교육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거 좀 읽겠습니다. 얀테의 법칙이 통용되는 북유럽도 교육은 공공 서비스이니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모두가 칭찬하는 핀란드의 교육개혁을 완성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고 독일 금속노조가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데만도 20년이 걸렸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답을 꾸준히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도 설득된다고 어느 경제학자는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후 보좌관이나 비서 없이 작은 사무실에서 홀로 일하는 스웨덴 정치인의 일상을 본 적이 있다. 한국 정치인의 행태와 너무 달라 신기한 마음에 그들의 정치 문화를 찾아보았다. 스웨덴이 매년 여름 휴가철 알메달렌 주간이라는 정치 축제가 열린다. 시민은 부스와 거리에서 정치인, 언론인과 만나 토론을 벌이고 정책 콘텐츠가 온 국민의 관심사이며 의무 투표도 아닌데 선거 투표율이 85%에 이른다. 이 정치 축제에 우리나라 정치인이 연수를 다녀온 후 만든 행사가 있다. 2018년도에 시작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그것으로 10월 마지막 주에 3일간 열린다. 정당의 정책 설명 및 유권자와의 소통, 학술단체의 선거, 정치를 주제로 하는 학술 토론을 진행한다. 각 정당의 정책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정치인이 내놓은 정책에 관심을 두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런 중요한 정책상 결정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대중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 없는 자가 모멸감이 아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중의 정치적 저항을 억압하면서도 그들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싶어하는 지도층이 그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펴기 전에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센스도 있어. 지금 대선 국면에 또 정치적 그러니까 내용이 담겨 있는. 아니 일다문이 그게 되었는데 제가 이 주제로 쓰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걸로 쓰지 말라고 그러셔서 네. 저게 주제가 되면 이제 네. 능력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네. 거여서 에피소드로는 좋은데 네. 한 달락은 좋은데 주제 갈릴 때는 안 맞아서. 예. 근데 어떻게 잘 버무려서 이렇게 예. 쓰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시대와도 능력주의를 탐구하다는 고향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쓴 책인데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또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정민, 민수정, 성소영, 정혜경, 박기랑, 이동진, 이국균 이렇게 7분들이 더 참여하셔서 10분이 함께 쓰신 책입니다.
사실 또 우리가 굉장히 감사할 게 한양문고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서점의 역할, 그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한번 25분 같이 한양문고의 전폭적 지원 속에서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또 이 책자 또 만드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예, 또 애써주셔서 책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지역에 이렇게 지역 문화, 지역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서점이 있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복인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한양문고에서 이런 사업이 계속되면 우리 일반 고향 시민들께서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그 정도 노력 없이는 절대 또 키울 수 없는 실력이었어요. 함께 여럿이 혼자 하시기는 어렵지만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또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 비해서 이 저자 선생님들도 이제 홀로 서서 이제 또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 결국은 같이 공부하고 누구한테 배우는 것은 독립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또 향후에도 그때 작년에 우리의 경험을 되살리셔서 늘 읽고 쓰고 또 혼자 어려우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읽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 뭐 굉장히 뭐 긴장하시고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메울 수 있냐 했는데 확실히 예, 네.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네. 잘 됐고요. 또 어쨌든 간에 글쓰기나 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희망과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던 추억을 저희 거로만 하고 싶지 않고 많은 고향 시민과 공유하고 싶으니까요. 예, 우리 시민들께서도 주변에 또 특히 한양문고나 또는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토크 우리 시대의 화두 능력주를 탐구하다 저자분 네, 세 분을 모시고 했던 이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